내 이름은 매드 찰스.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 상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서부시대의 자경단이다. 최근 시장 내에 위치한 과일 가게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하고 딱 한 군데만 남았다고 하는데 현재 그 가게에서는 기존보다 몇 배는 비싸게 과일을 팔고 있다고 한다. 기존 상인들을 협박 및 회유하는 방법으로 쫓아낸 뒤 독점을 이용한 바가지가 예상되긴 하는데 일단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이 빠르니 곧장 가게로 향하도록 하자. 곧 시장 안 과일 가게에 도착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격을 보고 구매를 망설이다 이내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인에게 왜 이렇게 가격을 쳐 올렸냐고 물었지만 그는 내 말을 들은 척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추궁하자 놈은 이내 자유경쟁 논리를 들먹이며 자기 물건을 팔고 싶은 가격에 파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말을 마친 놈은 내 개빡친 표정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시장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나는 혼잡도가 높은 여기서 놈을 패는 대신 적당한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놈은 그것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다시 시장 안에 들어갔고 이내 전력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분명 놈에게 뭔가 캥기는 부분이 있다는 확신이 든 나는 재빨리 놈을 넘어뜨려 적당한 인간 드리블을 맛보여 주었다. 한참이나 구른 놈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혼비백산하여 돌아났고 나는 로프를 이용해 놈을 포박한 뒤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뒤진다고 겁박했다. 그제야 겁먹은 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한 여성의 이름이었다. 실명을 밝힐 순 없지만 그녀는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유명해진 사람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소문은 꽤나 퍼져 있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짓이 판매 독점을 이용한 가격 올려치기라니. 물론 이것이 그녀가 저지른 불법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치졸한 짓까지 할 정도로 바닥인 인간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왔을 것이다. 어딜 튀어 참놈이 뒤질라고. 어쨌든 배우가 누군지 알았으니 놈을 데리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향하도록 하자. 그녀의 집은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얼른 가서 일단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아니 참놈이 기절한 척하네? 일로 와 참놈아. 더마저니는 그냥 얌전히 기절한 척이라도 했으면 더 처맞진 않았을 텐데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고통의 크기를 키우는 법이다. 그렇게 말을 타고 한참이나 달린 나는 곧 그 여자의 저택 앞에 있는 가로수길에 진입했다. 대체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까지 의리의리한 진입로와 저택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벌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른다. 곧 저택 입구에 다다른 나는 경비원들이 뭐라 소리치며 총을 들고 나오는 걸 보았지만 태연이 말에서 내린 뒤 놈을 들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러자 경비원들은 급히 나에게 달려오더니 총을 들이밀며 금방이라도 쏠 듯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놈들 역시 나에 대해 모르진 않을 테니 절대 함부로 덤벼들진 못할 것이다. 미쳤나? 도라이야? 개빡친 나는 곧장 놈을 후드려 패 완전히 기절시켜버렸고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는 놈들을 무시한 채 저택을 향해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들 역시 돈을 받고 경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덤벼드는 것까진 이해해줄 수 있지만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 공격해오는 놈들을 패는 건 역시 그들이 이해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무사히 저택 입구에 다다른 나는 저택 문을 향해 아니 똥멍청인가? 나를 덮치려다 계단에 머리를 박은 놈을 완전히 기절시킨 나는 데려온 놈을 옆에 던져둔 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얼마나 강한 소재로 문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열리지가 않았다. 그렇게 가뜩이나 개빡치는 와중에 경비원 놈들은 여전히 나에게 덤벼들 듯 까불고 있었고 결국 나는 그들을 모두 작살내서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아까도 말했듯 그들은 돈을 받고 자신의 일을 할 뿐이지만 그 일이 이딴 쓰레기를 보호하는 데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면 나는 절대 봐줄 생각이 없다. 돈 많은 나쁜 놈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완벽에 가까운 안전한 거주지를 만드는 것인데 강철과도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집에 이렇게나 많은 경비원들을 둔 걸 보면 남에게 얼마나 많은 원한을 샀을지 짐작이 된다. 그렇게 한 놈 한 놈 처치해 나간 끝에 마침내 놈들을 모두 기절시켜버린 나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가지고 있던 화염병을 그 여자가 있을 2층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다. 아마 그녀는 안전한 2층에서 내가 경비원들을 모조리 작살내는 걸 지켜봤을 것이다. 그럼에도 밖으로 나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상황 파악도 못하고 몸을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니. 아마 그 여자는 당분간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떠나겠지만 나 같은 도라이들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다음날 저택 근처로 몰래 접근한 나는 쌍안경을 이용해 그 여자가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여전히 저택 근처에는 수많은 경비원들만 순찰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감시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심한 모래폭풍이 부는 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렇게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나고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날 나는 여전히 그녀의 저택 주변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찾았다. 마침내 저택 뒷뜰에 나온 그 여자의 모습이 내 눈에 포착됐다. 저택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간 나는 평상시보다 경비원의 수가 적다는 것까지 확인을 마쳤고 곧장 내 말을 불러들였다. 곧 말이 도착하자마자 나는 녀석의 등에 올라타 로프를 꺼내들었고 그대로 저택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놈들이 반응할 수 없도록 최대한 가속을 붙여 돌진한 나는 한 방에 경비원 녀석을 작살내버렸고 로프를 이용해 무방비로 있던 그 여자를 순식간에 낚아챘다. 그리고 다른 경비원들이 오기 전에 재빨리 저택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작스레 찾아온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쳤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해주러 올 경비원은 없을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간들에게까지 연민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택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는 기절한 그녀를 말 뒤에 싣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보안관의 앞에 그녀를 던져놓았지만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던 보안관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번 법의 허점을 노려 교묘하게 피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처벌할 근거가 없는 데다 꽤나 유명한 갱단은 물론 고위 공직자들과도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에 괜히 들쑤실 명분도 위험 부담을 안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윗선에서도 그녀에 대한 조사를 허가해줄 리 없을 테니 보안관들만 닥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던 나는 곧장 그녀를 들쳐업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녀를 아무렇게나 던져둔 뒤 말 위에 올라타 로프로 낚아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타인의 눈물로 불을 쌌고 그 불을 이용해 특정 세력과 유착관계를 만들어 힘을 주고 결국 끝에는 명예까지 얻으려 했겠지만 오늘 이 일로 인해 절대 지울 수 없는 불명예가 그녀의 인생에 남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오점인지는 세월이 지날수록 확실히 깨닫게 될 거다. 그렇게 한참이나 그녀를 끌고 돌아다닌 나는 이 일의 기점이 된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상인들은 물론 그간 과일 가격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한 짓을 전부 까발려 창피를 주는 아니 미친 저게 돌았나. 정신 나간 트램 운전자가 그녀는 물론 내 말까지 죽일 뻔했지만 다행히 내 순발력 덕분에 큰 사고는 나지 않았다. 넌 나중에 뒤졌다. 그렇게 시장 안으로 들어온 나는 과일 가게 앞에 그녀를 던져둔 뒤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상인마저 때려 눕혔다. 그리고 나란히 두 놈을 눕혀두고 길가로 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다시 가게로 돌아갔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린 그 여자가 씩씩대며 그곳에 서 있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닌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당했음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소문에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자주 손찌검을 한다고 듣긴 했는데 사람을 보통 많이 때려본 솜씨가 아니었다. 하지만 대체 왜 내가 처맞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던 나는 곧장 로프를 꺼내들어 단숨에 그녀를 포박했다. 그동안 내가 상대했던 잡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확인한 나는 무언가 강력한 충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곧장 말 뒤에 그녀를 태운 뒤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냥 적당히 망신만 주고 끝내려고 했지만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상황 파악 못하고 끝까지 성질을 부리다니 넌 진짜 뒤졌다.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달린 나는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어떤 강가에 도착했다. 이 강 바로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폭포가 있는데 후드려 패는 걸로는 말을 듣지 않은 인간들을 교육하기 위해 내가 가끔 찾아오는 곳이다. 그렇게 바닥에 여자를 던진 나는 그녀를 묶은 밧줄을 잘라주며 여기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곧장 밀어버릴 것이라고 미쳤나? 여자는 날 때리고 미친 듯이 도망쳤지만 내 몸통 박치기에 의해 우리들은 폭포 아래로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폭포의 엄청난 물살에 나조차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그 여자와 나는 더욱더 아래로 추락해버렸다. 나는 곧장 주변을 둘러보며 그녀가 어디 있는지 살폈지만 보이지 않았고 사라진 여자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하류로 헤엄쳐 내려갔다. 그리고 한참을 내려간 끝에 마침내 그녀가 강가에 떠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혹시나 그녀가 뒤질까봐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수십 번을 걷어찬 끝에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겁을 집어먹고 미친듯이 도망치는 모습을 본 나는 드디어 마지막 교육을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닫고 순식간에 그녀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껏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겁대가리 없이 나에게 주먹을 날릴 정도인 걸 보면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을지 대충 짐작이 된다. 타인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섣불리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 하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뒤질 정도로 쳐맞아 본 적이 없으니 폭력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행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참아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몇 배는 끔찍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이나 그녀를 후드려 팬 나는 그녀를 다시 밧줄로 포박한 뒤 말에 실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달린 끝에 마침내 그녀의 저택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택 입구에서 그녀를 들쳐업은 뒤 경비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닥에 내던져버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딴 일로 나를 만난다면 절대 오늘처럼 온전히 돌아오진 못할 거라 엄포를 놓았고 겁에 질린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 여자를 뒤로 한 채 나는 그곳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녀가 죄를 뉘우치고 올바르게 살지 아니면 나에게 복수를 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을 거라면 꼭 나에게 복수를 하러 와주길 바란다.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쓰레기만큼 처리하기 간편한 건 없으니까.